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 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라면서 철거를 공언했습니다. 또 다음번 대적 행동, 즉 대남 행동이죠. 북한군 총참모부에 이 행동을 넘기겠다면서 사실상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도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면에 섰습니다.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될 때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김 제1부부장이 지금은 대남 공세의 선봉장으로 변신했습니다. 2년 전에 남북 정상의 만남 정말 훈훈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남북관계 단절과 군사적 충돌을 염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는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남측 당국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지금 어제 하루 동안 담화만 3건이 나왔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있었고 또 장금철 통전부장이 있었고 권정근 예무석 미국 담당 이렇게 국장 3명이 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봐야 합니까? 사실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에 아마 가장 엄중한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6월 4일 날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가 나오고 나서 지금 연일 계속해서 담화와 발표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담화가 나오는 빈도와 속도를 보면 뭔가 작심하고 준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물리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남측 당국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좀 몰아붙인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조선 것들이라는 표현도 써가면서 결별할 때가 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 비참하게 철거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단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어떤 시설입니까? 이게 없어지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이제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2018년 9월 달에 개성 지역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매주 개최하기로 했던 그 연락사무소 장관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가 올 1월 달에 그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지금 철수한 상태죠. 이 연락사무소 설치 목적은 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 그리고 민간 교류의 원활한 보장 등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네, 만약 이 사무실을 뭐 기계를 동원해서 철거하거나 아니면 폭파 철거하게 되거나 이러면 그건 상당히 좀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강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발언의 순위를 보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남북 간의 소통과 협의의 상징 시설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연락선이 차단되고 연락선이 다 차단되고 그리고 연락사무소까지 물리적으로 철거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남북 간의 관계가 소통이 차단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참 우려가 되는데 또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음번 대적 행동, 최근에 이제 북측에서 대남 행동을 이제 대적 행동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북한군 총참모부에 넘기려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에다 다음 행동을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군사도발 가능성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이 내용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공개를 하면서 군중동원을 해가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요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스스로 북한이 만들어가고 있는 게 제일 우려스럽고요. 단순 협박용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참모부에 넘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응을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군사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계기가 대북 전단 살포였지 않습니까? 대북 전단 살포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전단 살포 지역에 뭐 고사총을 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려가 되지만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군사 합의 위반이다라고 북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군사 합의를 스스로 이렇게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네. 그럼 군사 합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예를 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뭐 군사 분계선이나 아니면 서해 NLL에서의 도발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하지 않기로 했던 조치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정찰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지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건드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피 철수를 다 하기로 해서 몇 개 지피를 네. 부시고 철수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복귀하는 조치를 취하든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1차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서 리선권 외무상이 이런 담화를 내놨는데 힘을 키우겠다. 미국에 맞서서 힘을 키우겠다. 이거 뭡니까? 핵전쟁 억제를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뭐 그 발언 내용으로만 보면 네. 그 미국을 대적하기 위한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핵 물질을 증산한다든지 네. 혹은 만들어진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다든지 혹은 투발 수단을 고도화한다든지 뭐 네. 그런 조치들을 취하려고 하겠죠. 네. 그럼 어떤 뭐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라든가 SLBM 발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지만 그건 네. 아마 마지막 조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면에서 미국을 자극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 ICBM이나 SLBM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재가 강화될 수 있는 조치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제재를 강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처음부터 취하기보다는 아마 단계적으로 압력의 수위를 높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이 북한 쪽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서서 대북 전단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했고, 예. 처음에는 통일부에서 약간 좀 뭐랄까 좀 느슨하게 대응을 하다가 여러 가지 단속 조치도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도 아주 강하게 단속 내지 처벌을 얘기를 했는데. 현행범 체포 얘기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이렇게 보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서 그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가장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지금 대북 전단지니까 네. 전단지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그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그 많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들로 아주 조속한 돼 내용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북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사상범이기 때문에 네. 북에서는 지금 그 문제를 세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불만, 누적된 불만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최근에 6월 7일 날 네. 정치국 확대회의를 했었는데 확대회의 내용이 북한 내부 경제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첫 번째는 화학공업에 대한 것이었지만 두 번째 의제가 제가 볼 때는 심상치 않은데 평양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시급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네. 두 번째 의제였습니다. 근데 평양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평양에 만약에 그런 문제를 정치국 확대해서 논의해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면 지방 쪽에서는 더 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장기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으로서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초조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 이후에 한반도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전환해서 끌고 왔다라고 북한 내부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할 논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어찌 보면 책임 전가일 수도 있는데 남조선이 배신을 해서 결국 적은 역시 적이다라는 표현이 그런 것인 것 같은데 네. 그 책임을 남조선이 미루면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가려고 하는 의도도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북은 그 대북 제재를 뛰어넘는 뭔가 대폭적인 네.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정부는 도와준다는 의지는 여러 번 표명했지만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움직여 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이 원하는 걸 우리는 줄 수가 없고 네. 우리가 제공하려고 했던 건 북에 큰 관심이 없는 뭔가 서로 간의 미스매치도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또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시 뭐 특별하게 진전된 걸 내놓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었죠. 사실 우리가 네. 국제사회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재의 틀을 어기고 뭔가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최근에 이게 대남 공세를 주도하는 선봉장 역할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하고 있는데 예.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왔던 그 김여정 그리고 예. 또 같은 해 4월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또 9월 달에 있었던 평양 정상회담, 이 모든 장면에서 정말 그 우호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예. 접대했던 그런 얼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메신저로 역할로서. 예, 예. 근데 굉장히 정말 냉랭하고 싸늘하게 돌아섰어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이게 예.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 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 국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바뀌면 뭐 얼마든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또 냉랭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또 다른 얼굴로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과거에 뭐 한중간에도 사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중국 대사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네. 사드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또 냉랭하게 돌변하는 게 또 외교관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래 외교관의 얼굴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갖게 되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예. 그 속에 단순히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 외에 감정적인 것들이 좀 묻어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어떤 인간적 서운함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서운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북에서 대남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신저가 김여정 제1부부장일 것 같습니다. 네. 백두혈통이기도 하고 직접 방문했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김정은의 동생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메신저를 사용해서 김정은의 목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작 본인은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동생한테 지금 권한을 다 주고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직접 나서지 않고 김여정 제1부부장한테 역할을 주는 걸까요? 뭐 근본적으로 보면 네. 상황이 상황이 또 바뀔 수 있는 국면에서 김정은의 역할을 남겨두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네. 지금 문제가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을 비판하는 논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것을 김정은 본인이 나서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네. 김정은만큼의 강력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김여정이 나서서 김정은의 관심사를 풀어주고 있다고 봐야죠. 네. 자, 지금 북한 쪽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화상회의도 했고 통일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고 맞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방부대로 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 정부가 상황을 처음에 봤던 것보다는 훨씬 엄중하게 좀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 변화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무슨 평화적 메시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북에서 뭐 요즘 즉각적으로 쏘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원칙적이고 총론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우리 정부도 지금 남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제 원론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국무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행보에 실망했다. 그러면서 좀 도발을 피하고 협상으로 복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나온 건 어떻습니까? 그냥 원론적 수준의 대응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대선판을 흔들려고 하는 어떤 북한의 의도를 경계하는 걸까요? 사실 최근에 북한의 태도가 네. 남한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나오지만 미국에 대한 입장도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 4일 날 그 노동신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한쪽에 김여정 담화가 있고 그 네. 옆에 국제부 대변인 담화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였었고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그 공짜로 치적 선전물을 주지 않겠다라는 네네. 식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지금 상황이 미국 쪽으로 불이 옮겨붙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계속 그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 촉진자 내지는 중개자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예. 이번에 나온 그 북한의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정말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했거든요. 예, 예.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게 아까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하노이 결렬 과정에서 네.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불만인데요.
9.19 평양 공동선언 내용에 보면 영변 핵시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어찌 보면 남북 정상이 만나서 영변 핵시설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기로 합의를 한 셈이죠. 네. 그래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가지고 미국하고 하노이에 협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하노이가 결렬이 됐죠. 그 예.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라는 게 지금 북한의 불만이고요. 그리고 아까 한미 워킹그룹도 말씀하셨지만 네. 한미 워킹그룹 등등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자율성을 너무 누른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눌려 있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한미 간의 정책 조율이 얼마나 잘 되고 또 한미 사이에서 정책적인 자율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걸 북에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향후에 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에 나왔던 담화 내용 중에 주목됐던 게 제가 좀 주목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북한이 남측 당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방금 최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자, 끝으로요. 내일이 이제 바로 6.15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든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될까요? 지금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 네. 그리고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강조와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네네. 표현하는 내용들이 아마 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북의 호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의 메시지도 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내일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